네, 이번 시간에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 오늘 나름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네, 상승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는 않죠. 설명할 것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설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건 아닌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뭐 이것이 주는 지식이 지식의 양이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벌 것인지 그런 관점이 중요하겠죠.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 삼각형 패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약간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저만의 또 노하우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네, 상승 삼각형 패턴인데요. 뭐 상승 삼각형 패턴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윗 상단이 저항대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직선을 모양새 했죠. 그리고 여기는 추세선이 상승의 모양새. 그래서 파동 자체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요게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인데, 요 상승 삼각형 패턴이 되게 간단하긴 하지만 알면은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 요 지금 제가 예제를 갖고 온 것이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를 좀 갖고 온 건데 삼성전자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 저 패턴이 여기 있는 패턴이에요. 이때가 저거죠. 팬데믹 때 기억나시나요? 팬데믹 때 쫙 코로나 팬데믹 때 쫙 빠졌었잖아요. 빠졌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 삼성전자가 이 구간 8월 달에서 약 11월 달인가요?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약 3개월 동안 계속 같은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였어요. 거의 박스권 행보의 모양새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저기 묻지마 바이오 있잖아요. 묻지마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진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특히 코스피 쪽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어요. 코스닥은 엄청 상승했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서 행보를 했죠.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행보를 했죠. 그리고 나서 행보를 끝나고 바이오 쪽이 상승했다가 묻지마 바이오 투자했다가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이 쫙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다시 삼성전자가 막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가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때 이 삼성전자를 이 떨어질 때마다 그때 당시 이제 폭락장이었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모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때 당시가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가 된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마다 팬데믹 왔을 적에 폭락했었고 폭락할 때 동학개미 운동이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 엄청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고 왔죠.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한 것이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래도 본인들이 떨어질 때다 매수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으면 수익일 거 아니에요. 수익이겠죠. 근데 3개월 동안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계속 행보를 하는 거야. 이 삼성전자가 박스권에서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계속 행보를 하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묻지마 바이오 쪽은 코스닥 쪽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뭐 몇천 프로씩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모아갔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계속 같은 구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는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는 거죠. 매도를 물론 모든 개인 투자자만 아닌데 상당수가
상당수의 개인 투자자를 이어서 매도를 때리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쪽으로 들어갔어요. 바이오 쪽. 왜냐면 그때 당시 바이오 쪽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미 올라간 상태였어.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매도 때리고 삼성전자 매도 때리고 일로 갈아탔는데 바이오 쪽이 확 빠져. 그리고 나서 바이오 쪽에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 상승 삼각형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리고 조금만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만 좀 기다렸다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요?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 올라간 게 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몇 프로 상승했는지. 네, 약 130%가 상승했어요. 이 구간이 130%. 여러분들 130%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130%면 여러분들 그 부동산 있잖아요. 강남의 부동산이 뭐 최고점 찍었을 때가 5년 동안 5년에서 6년인가요? 5년에서 6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약 100% 올라갔잖아요. 이거 5년에서 6년 올라가가지고 100% 올라가도 사람들이 막 눈이 이렇게 좀 정신이 혼미해지고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막 바뀌는데 요거는 단 몇 개월인가요? 1개월, 2개월, 3개월, 1개월 약 1년 만에 삼성전자는 1년 만에 130% 날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매도 때리지 않고서 계속 들고 계셨다면 그러면은 130% 수익을 꼭 130%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네, 그런 관점을 본다면 요 조정 주는 구간 있잖아요. 이 주는 구간을 조정 구간이구나 라고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요것만 좀 3, 4개월만 좀 버텼다가 더 들고 있다가 더 큰 수익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한테 수익을 내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 패턴을 보니까는 상승 삼각형의 패턴의 모양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를 알았다면 굳이 매도를 때리지 않고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같이 상승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상승 삼각형 패턴은 네, 위에가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다 좀 써놨는데 상단 저항대 선을 3번 정도 뚫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패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꼭지가 저기 픽이 3개가 있죠. 2번, 4번, 6번 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벨리 쪽은 1번, 3번, 5번에 3개의 벨리가 있습니다. 상단 저항대선을 3번 정도 뚫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계속 뚫으러 가죠. 보통 여기가 왜 이렇게 되냐면 앞에 여기 저항대가 있어서 그래요.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저항대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시도를 해요.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2, 4, 6의 3개의 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단 추세선. 아무래도 상승 삼각형 패턴이 있다 보니까 하단 추세선은 상승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단 추세선은 3개 추세선으로 이어지면서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렇게 연이어서 그을 때 어떤 게 있냐면 2개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3개가 연결되는 경우 있고 4개가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추세선이 이어지는 그 연결 구간이 여러 개면은 당연히 신뢰도가 높겠죠. 상승에 대한. 네, 그래서 하단 추세선은 3개의 추세선을 이어지면 강한 상승 추세를 이끌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여기서 엄청나게 날아갔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 구간이 약 130%가 날아간 구간이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번, 3번, 5번의 벨리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게 추세를 볼 때 이게 뭐 여러분들 공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딱딱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약간의 그 당연히 실전에서는 변형된 모양새가 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틀을 알려드리고 그 변형되는 부분을 어떻게 캐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 중간선을 한번 그으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중간선. 예, 상승 삼각형 패턴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 패턴에서 이 중간을 좀 그으실 필요가 있어.
네, 그으신 다음에 윗단에는 윗단에는 픽으로 보고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픽으로 보고 이 아랫단에는 벨리의 관점으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상단 쪽 상단 저항대선의 벨리가 저기 픽이 몇 개 있고 아랫단에 벨리가 몇 개인지가 나오긴 할 거예요. 구분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선을 긋지 않는다면은 이게 무슨 상승 삼각형 패턴인지 뭔지가 잘 헷갈릴 겁니다. 큰 파동으로 봤을 때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중간선을 좀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을 좀 활용해 가지고 픽과 밸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당연한 얘기는 당연한 얘긴 한데 아무래도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 여기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여기 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매집을 하겠죠. 예, 매집을 하다 보면 이제 개미 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날리겠죠. 그러면 5번하고 6번이 매집의 끝자리겠죠. 상승 삼각형 패턴의 매집의 끝자리면 시세를 주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집의 끝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매집의 끝자리는 당연히 상승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상승을 주도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거래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도 활성화된 시장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제 물건을 살 때 활성화된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많은 손님들이 모이잖아요.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은 손님이 거의 없죠.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상승하려면 많은 거래가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본다면 5번하고 6번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해요. 5번에서 6번에서 5번하고 6번에서 특히. 그래서 거래량을 좀 참고하시면 그러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그널이 되겠구나라고 좀 캐치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상승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제가 좀 중요한 거 네 가지의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걸 좀 구분을 해드릴까요? 아마 이런 기준은 다른 강의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있는 기준은 아닐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니까, 요거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단의 저항대선은 3번 정도 뚫으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2번, 4번, 6번의 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추세선의 3개의 추세선을 이어지게 되면 강한 추세선을 이끌게 된다. 왜냐면은 여기 하단 추세선이 2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2개인 경우는 당연히 상승 강도가 높진 않기는 하겠죠.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빠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1번, 3번, 5번의 밸리로 구성된다. 통상적인 관점으로 상단의 3개, 하단의 3개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선을 활용해서 픽과 밸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픽과 밸리를 구분하셔야지만 이거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과 5번의 밸류와 6번의 픽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이 거래량을 보시면서 이제는 상승의 방향으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시그널 캐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승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했는데요.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 나름대로는 다른 데서 알 수 없는 저만의 노하우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된다면은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가시기 전에 새로 오신 분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